자, 다음은 이제 자바 백제. 네, 카테고리는 이제 환경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 자바 학습을 위한 환경 설정에 대한 내용이다. 자, 밑에 가요. 자, 순서를 올바르게 이제 맞춰보시오. 자, 이 문제는 자, 내 PC에서 자바 학습을 하기 위한 환경 설정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 묻는 문제이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자, 어떤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 알고 있는지를 자, 묻는 네,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자, 아래 순서를 자, 이제 올바르게 이제 맞춰 보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순서가 이게 올바르지 않아요. 그죠?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게 자, 맞춰 보시오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최대한 한 5과정, 그러니까 이 5개 어떤 과정을 수행하시면은 순서가 지금 맞지 않아요. 네. 근데 최대한 제가 압축해서 요 5개 어떤 과정을 네, 이렇게 좀 뽑아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PC가 전혀 자바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 환경이 구축이 이제 안 되어 있다는 네, 그런 어떤 전제 하에서 네,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찌됐건 우리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네, 학습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요 5개의 과정 요것만 이제 수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PC에서 자바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본 건데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막 그 이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은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기억도 이제 오래 남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냥 이렇게 미리 이제 다 해놓고 어떤 이론, 학습 이론 뭐 이런 수업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하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네, 풀어가면서 필요한 어떤 오류를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네,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어찌되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 수 있으려면은 최소한 뭐 이제 자기 PC에서 네, 이런 어떤 환경 설정을 이제 구축을 이제 해봤다면 이제 풀 수 있겠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보자들은 네, 이것 자체도 문제를 못 풀 수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여기 지금 순서가 없어요. 네, 순서가 없으니까 제가 한 10초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한번 순서를 올바르게 한번 정렬을 이제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10초 드릴게요. 자, 시작.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게 사실 뭐 자바 학습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환경 설정 구축이 콕 찍어서 뭐 어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서 같이 이제 자바 백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어떤 환경 설정대로 자, 우리 이제 구축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한다는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잘 보시면은 자, 초보자들은 이거 사실 못 맞출 수도 있어요. 네. 자, 우선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얼핏 보면은 이게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순서가.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순서도 뭐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올바르게 이제 맞추는 순서대로 꼭 안 해도 사실은 되는데 일반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어떤 권장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제일 먼저는 내 PC가 32비트인지 또는 64비트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1번으로 가는 거죠. 네. 요게 1번이에요, 1번. 음, 요게 1번이고, 얼핏 보면 이걸 이제 제일 먼저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위로 가는 거고, 나중에 이제 번호 순서는 나중에 이제 정렬을 해 놓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이제 이 에디터를 먼저 이제 설치를 이제 해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해도 되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자, JDK, 왜냐면 이제 에디터에서 어떤 환경 설정을 이제 자바를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뭐예요? 반드시, 네, JDK를 설치를 해줘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2번이에요. 네,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JDK를 자, 설치를 해당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셔갖고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뭘까요? 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5번이 되겠네요. 그쵸? 네, 이 5번이, 여기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JDK를 이제 설치를 딱 하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 순간, 자, 이 순간에,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은, 사실 거의 뭐 그 90%는, 뭐 사실상 90%가 아니라 사실상 자바를, 네,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설치는 굉장히 쉽죠. 네. 요즘 뭐 인스톨이 워낙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뭐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그냥 뭐 눈 감고 설치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그냥 너무 쉽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전혀 뭐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자,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되면 되는데, 그런 후에 또 뭐 이런 것을 또 그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은 그 내 PC 내에서 이제 어떤 디렉토리에서도 좀 자바가 이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패스 설정을 좀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요걸 해줘야지 우리가 이런 또 소스코드 편집기, 또 에디터에서도 자바를 또 바로 이제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패스 설정을 해주는 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네, 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스코드 편집기에서 이제 자바가 이제 실행될 수 있도록 이제 환경 설정 해준다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소스코드 편집기에서 이제 해주려면 이거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순서가 요 밑에 거, 그쵸? 네, 편리한 자바 소스코드 작성을 위한 자신에게 맞는 소스코드 편집기를 자, 설치한다. 요게 이제 먼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죠. 네, 요게 이제 먼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뭐 환경 설정이나 이런 것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네. 이 소스코드, 요 에디터의 환경 설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저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이렇게. 얘가 이제 4번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맞는, 네. 우리 사실은 이 그 전문 이런 소스코드 편집기, 이런 에디터를 없어도 자바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얘하고 얘만 이렇게 2번하고 3번만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뭐 메모장 사용하고 네, 그냥 뭐 도스 검은 네, 검은 그 도스 모드 창 열어갖고 이렇게 사용하면 사용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너무 불편하죠. 너무 불편하니까 마치 이제 에어컨 없는 오토매틱 없는 차 운전하라고 하면은 막 짜증이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바로 이제 자바를 사용할 수 있지만 네, 이런 좀 여기 이제 그 적어 놓은 것처럼 뭐예요? 좀 더 이제 편리한 네, 편리한 어떤 자바 소스 코드 작성을 위한 네, 이것을 위한 네, 좀 더 편리하게 이제 작성하고 그 자바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어떤 소스 코드 편집기 에디터를 이제 설치해서 공부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언제 없어도 되는데 이거 설치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네. 그런 후에 뭐예요? 그런 후에 여기서 이제 또 해당 어떤 소스 코드 편집기의 어떤 추가적인 네, 이런 것도 이제 환경 설정을 좀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자, 자신에게 맞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이제 그 무심코 지나가면 안 되는 말이죠. 네, 자신에게 맞는 네. 자, 이것이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자신에게 맞는 자, 요런 게 이제 붙어 있다는 말은 그럼 이게 소스 코드 편집기가 뭐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네,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맞는 그런 어떤 에디터를 이제 초이스해서 공부를 이제 해 나가시면 되는데, 우선 이 강의에서는 이제 이 자바 백제,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자바 백제 강의에서는 당연히 뭐 어떤 강사의 환경하고 똑같이 이제 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초보자가 아닌 네, 그래도 좀 자바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해본 경험이 있다 해서 어떤 사용하시는 그런 어떤 소스 코드 편집기나 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툴이 있으시면은 뭐 이제 그걸 뭐 사용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죠. 네,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공부할 때는 강사의 환경하고 이제 비슷하게 최대한 거의 똑같이 이제 해놓고 하시는 게 좋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이제 사용하시는 게 있으면은 뭐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맞는 이라는 말은 결국 이게 그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다양하게 있고, 네, 그러한 것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를 초이스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그 소스 코드 편집기 관련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참 그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네. 우선 가장 그 대표적인 거는 뭐 이제 누가 뭐래도 네. 뭐 자바 하면 뭐 이클립스죠. 네, 자바 하면 이클립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전혀 이제 처음 들어봤다 해도 상관없어요. 네.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다? 자,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편리한 자바 소스 코드 작성을 하기 위한 네, 이런 어떤 소스 코드 전문 어떤 에디터, 이런 어떤 편집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뭐 이클립스가 굉장히 대표적인, 네, 자바 하면 이클립스라고 할 정도로, 네, 이렇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네, 요즘은 이제 시대가, 또 이제 바뀜에 따라서 좋은 것도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인텔리제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인텔리제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노트패드, 뿔뿔, 네, 이런 어떤 에디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없이도 뭐예요? 이런 거 없이도 방금 이제 이렇게 2번하고 3번만 네, 해놓고 그 메모장으로 뭐 코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도스 검은색 그런 또 도스 화면창에서 내가 이제 자바 실행해서 하면 다 돼요. 안 될 거 없어요. 네. 그런데 뭐다? 네, 이런 좀 더 편리한 어떤 환경 구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아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좀 대표적으로 근래 들어서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이클립스는 이제 전통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섭게 요즘 네, 정말 인기짱. 네, 뭐 인기짱. 네, 그래서 인텔리제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저거는 이제 유료 버전도 있고, 근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학습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그런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무료 버전을 이제 사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다. 네,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툴도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기억을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트패드, 자, 뿔뿔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 이제 이 자바 백제를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또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자, 이 노트패드 뿔뿔을 사용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것이 가지는 또 좀 장점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클립스나 이제 그 인텔리제이가 당연히 이제 자바를 이제 개발하는 현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바를 개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툴 중에 하나예요. 네, 결국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거 외에도 또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를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클립스는 이제 무료고요. 노트패드 뿔뿔도 무료예요. 네, 인텔리제이는 유료고. 근데 얘가 무료도 있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인텔리제이는 유료로 이제 돈을 내고 사용할 만한 그런 이제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개발 회사에서 많이 이제 돈을 내고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도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은 이거 추천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네, 이거 좋냐, 뭐 나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 거의 대부분이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죠. 네, 그래서 대단히 좋다. 네, 그래서 이제 무료 버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바를 공부하실 때 그런 어떤 무료 버전을 설치해서 공부하는 것도 뭐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노트패드 뿔뿔을 우리는 사용해서 이 자바 백제 강의를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또 이제 여러 이제 관련된 학습을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자, 이 노트패드 뿔뿔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자바를 공부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을 가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선은,
이 두 개의 어떤 툴에 비해서 분명한 점은 이 두 개의 툴은 굉장히 자동화가 되어 있는 툴들이죠. 그 굉장히 편리해요. 네. 반면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노트패드 뿔뿔은 밀리는 부분이 있죠. 네. 왜냐면 이제 이런 어떤 자바 개발을 위한 보다 이제 전문적인 어떤 이런 그 툴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자바만의 어떤 목적으로 개발된 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이 두 개의 어떤 전문적인 툴에 비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밀리는 게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사실 너무 자동화된 툴을 사용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내가 직접 작성하고 또 코드를 타이핑 치고 그 다음에 좀 더 코드 그 본연의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좀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노트패드, 네, 뿔뿔을 이제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핑도 좀 그 느리고, 약하신 분들은, 이제 자바 어떤 소스 코드를 사실 타이핑을 굉장히 많이 그 쳐보고, 그러고 이제 실행을 해보고, 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숙달이 되고, 이제 연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자동화된 툴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렇죠? 네, 좀 이제 좀 수동적으로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공부에 임하고, 우리 이제 공부하는 어떤 이제 학습자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이제 취업해서 좀 뭐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뭐 지금 이제 그런 어떤 개발 회사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공부를 네, 자바라는 이 언어를 100개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100개 문제도 여러분이 다 한 번씩 타이핑 쳐보고 그리고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살펴보면서 또 다시 실행해서 결과를 살펴보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는 이보다 좋은 툴은 저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100문제를 여러분이 다 완벽하게 이제 마스터 하신 후에 여러분이 어떤 이클립스나 자 인텔리제 A와 같은 좀 더 자동화된 툴을 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자신에게 맞는 이것도 사용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다 자신에게 맞는 그런 어떤 툴을 네, 초이스해서 이제 개발 어떤 회사나 이런 데 취업해서 개발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네, 우선은 우리가 이 자바 100제, 이 100개의 문제를 우리 직접 다 타이핑 치고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실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